안녕하세요. 사주 갤러리 현희입니다. 사주 쉽게 보는 법 신금일간 편이에요. 신금은 경금이 재련되어서 나온 완성품을 신금이라고 하죠. 주로 보석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또 신금 자체에 살상의 기운이 있어서 뾰족한 바늘을 뜻하는 현침이나 작은 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금은 비록 완성되었다고 해도 외부 작용에 굉장히 민감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한 성향을 띠어요. 까다롭기도 하고요. 또 이미 완성된 완성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늘 보호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할 존재가 바로 신금이고요. 또 신금일간은 피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미남 미녀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신금은 꼭 필요한 글자보다 정말 안 맞는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신금이 이 글자를 보면 정말 싫어합니다. 안 좋아요.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심하면 단명수까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글자일까요? 바로 정화입니다. 신금일간 주변으로 정화가 포진되어 있거나 운에서 정화가 들어올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정화는 이미 완성된 제품인 신금을 더 이상 불을 대면 안 되는 신금을 녹여버립니다. 정화는 신금을 파괴해요. 그러면 이때는 임수가 있어서 정화를 정임합해주면 괜찮고요. 또 개수도 십성으로 식신인데 수극화해서 식신 제살해주니까 개수 역시 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금일간에게 꼭 필요한 글자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임수이고요. 두 번째는 병화입니다. 보석을 임수인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병화인 빛을 비춰주면 그 보석은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됩니다. 병화가 십성으로 정관이 되는데요. 그만큼 관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관운이라는 것은 직장이나 단체 어느 조직에 속해 있을 때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성한테는 관이 배우자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남편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임수가 있으면 추진력이 생기고 물에 흐르는 속성처럼 유유히 흘러나가서 유용한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기토가 있어도 삶의 안정성이 있어서 좋고요. 나는 병화도 없고 임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음간의 속성을 이용해서 양간인 경금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양간인 경금에 의지해서 살아갈 방도를 찾게 됩니다. 음간 중에서도 신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내 사주에 특정 오행이 지나치게 많으면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왜냐면 목이 많아서 목다금결하면 나무가 많고 단단해지니까 신금을 뜻하는 칼날이 오히려 부러지게 되거든요. 또 화가 많아서 화다금소하면 만사가 호사다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토가 많아서 토다매금이 되면 금을 토 속에 묻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 보석은 빛을 잃겠죠. 금이 많아서 금다 토박이 되면 야박할 박자를 써서 지나치게 금이 많아서 물이 고이지 않는 것을 뜻하고요. 수가 많아서 수다금침이 되면 물 속에 잠기게 되죠. 이지러지는 현상이 생기고 상품 가치가 손상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행의 치우침을 해석하자면 아까운 내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허비하게 되는 것인데요. 신금일간은 병화나 임수가 있는지 먼저 보기보다는 오행의 치우침이 있나를 먼저 봐야겠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금일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사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